네이버에서의 QR 체크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 앱 설치 또는 업데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앱을 다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사용할 때는 지금 네이버 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안드로이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에서, 그 다음에 아이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아라, 그러니까 네이버 앱을 다운로드 받아라를 첫 번째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배웠던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자면,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자료에 보면 아래쪽에 확대를 조금 해볼까요? 이렇게 안드로이드용 사용자에 대해서 QR코드를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안드로이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앱을 다운받기 위해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그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먼저 스마트폰의 화면을 잠깐 켜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앱이 저희가 설치되어 있죠. 왼쪽 아래쪽에 지금 네이버 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QR코드 스캐너 같은 걸로도 들어와서 보면, 자, 아래쪽에 그린 닷을 누르고요. 자, 렌즈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QR코드를 검색할 거니까 QR 바코드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병관리청 홍보자료에 나와 있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다시 한번, 지금 위쪽에 보시면 구글 플레이에서 네이버 앱이 검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굳이 플레이스토어에 내가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QR코드를 검색하는 것만으로, 화면이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QR코드만 스캔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글 플레이에서 네이버 앱을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직접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시든 아니면 QR코드를 스캔하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단 네이버 앱이 설치가 돼야 하겠죠. 기존에 저희는 네이버 앱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과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흔들기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 과정으로 약관 동의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QR 체크인 이용 약관을 동의해주고, 접종 증명 이용 약관도 동의를 해주고, 두 가지를 다 동의를 해주게 되면 첫 번째 과정으로 휴대폰에서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쪽 홍보 자료에는 안 보이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 QR코드를 인증받으실 때는, 자, 보시는 것처럼 3개의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는 휴대전화의 번호를 이쪽 항목에 입력해 주게 됩니다. 본인의 휴대전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입니다. 이쪽에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된 번호로 인증 요청을 하게 되면 문자 메시지로 6자리의 숫자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숫자 코드를 이쪽 아래쪽 칸에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본인 인증이 끝나게 됩니다. 본인 인증이 끝나게 되면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보시는 화면처럼 이쪽 윗부분에 본인의 개인 안심번호가 뜰 테고요. 지금은 여기는 일부러 지워놓은 것 같습니다. 개인 안심번호가 뜰 테고,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1차 접종 상태에 따라서 1차 접종, 그 다음에 2차 접종, 2주 미만, 완료 후, 2주 이후 대사 접종 완료라고 된 이런 메시지를 볼 수 있고, QR코드를 인증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앞에서 이쪽 해당되는 QR코드를 화면에 보여주시면 체크인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흔들어서 열기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앱을 실행시키고 QR 체크인을
터치해 주신 후 아래쪽에 흔들어서 열기라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핸드폰을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바로 QR코드가 실행이 되는 방법으로 빠르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다른 방식으로 QR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게 되면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실습용 스마트폰의 홈 화면입니다. 위젯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위젯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네이버 앱을 터치를 하고 잠시만요. 첫 번째 화면에서 자,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좌우로 흔들거나 하면 흔들기 기능으로 QR 체크인을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위쪽에 메뉴 위에서 QR 체크인을 눌러서 QR 체크인 화면을 실행시키는 방법, 이렇게 네이버 앱을 일단 한번 거쳐야지만 QR 체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빠르게 홈 화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위젯을 이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홈 화면에서 빈 공간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나타나는 메뉴에 오른쪽 아래쪽에 위젯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터치를 해서 자, 지금 내 스마트폰 안쪽에서 위젯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젯 메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네이버 앱을 설치했으니까 아마 네이버라는 앱이 보일 겁니다. 잠시만요. 어디에 있나? 박스고요. 네. 오른쪽 위쪽 화면에 네이버라는 위젯을 사용할 수 있는 종류 6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젯을 한번 터치해 보면 첫 번째 네이버 검색, 날씨, 페이.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과 이 다음에 있는 2개의 위젯을 사용할 수 있게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앱에서요. 첫 번째는 네이버의 브라운 캐릭터가 보이고 있고, 다음은 유미 캐릭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2개 중에 원하시는 QR 체크인 위젯을 터치를 길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홈 화면에 QR 체크인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터치하면 아마 검정색 화면이 나올 텐데, 자,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서는 QR 체크인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 이유는 개인정보 때문에 검정색으로 안 보이고 있는데, QR 체크인을 네이버 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위젯으로 만들어 놓은 QR 체크인을 터치해서 QR코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에서의 QR코드 체크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앱에서의 QR 체크인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메뉴의 위치만 조금 달라질 뿐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화면은 지금 제일 왼쪽에 보고 계신 화면에 사용해야 될 메뉴는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더보기 탭을 클릭해 주시면, 더보기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 위쪽에 QR 체크인이라는 메뉴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쪽 QR 체크인을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 과정을 한번 거쳐 주시면 네이버 앱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QR코드 체크인 정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앱도 개인정보 동의를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하나 더 확인해 주실 건 자, 이렇게 QR코드가 보일 때 오른쪽 아래쪽에 가운데 아래쪽을 보시면 QR 체크인 쉐이크 기능 끄기
그 다음에 터치를 하면 켜기 기능으로 번갈아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흔들어서 QR코드를 실행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QR 체크인 쉐이커 기능을 켜주시면 카카오톡이 실행된 상태에서 핸드폰을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QR 체크인 QR코드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네이버 앱에서도 위젯을 이용한 기능을 활용해서 홈 화면에 바로 갈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 봤죠. 그런 식으로 이 카카오톡도 네이버 앱과 마찬가지로 위젯으로 바로 등록시켜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카카오톡 앱이 설치되시면 홈 화면에 위젯으로 카카오톡 QR코드를 바로 실행하실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QR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QR 체크인을 할 수 있는 앱을 살펴보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패스와 같은 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수업으로는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 앱을 이용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도 토스와 패스 앱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앱을 사용하셔서 QR 체크인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QR 체크인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앱이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상태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이버 앱이나 카카오톡 앱, 패스, 토스 같은 앱들의 업데이트 상태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면서 앱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앱을 설치하고 QR 체크인을 맨 처음 실행시켰을 때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본인 인증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아마 체크인을 사용해 보시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메시지들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스마트폰에 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증번호를 받아서 인증 작업을 한 달에 한 번씩 거쳐주셔야 계속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건 어떤 것이 있냐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출입자 명부에 QR 체크인 출입자 명부에 실제 명의에 되어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만 QR 체크인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으로는 이 QR 체크인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시면 카카오톡도 그렇고 네이버 앱도 그렇고 쿠브라는 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브라는 앱은 뒤 말씀을 드리겠지만 체크인과 별도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라는 내가 예방접종을 하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킬 수 있는 QR코드를 생성해주는 앱인데 이 앱은 바로 뒤에 직접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쿠브라는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종이로 되어 있는, 서류로 되어 있는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신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것을 스마트폰에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로 발급받는 방법을 도와주는 앱이 쿠브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어를 이용해서 COOV 제일 위쪽에 있는 질병관리청 쿠브라는 앱을 터치해서, 자, 저는 미리 시간이 좀 걸릴까봐 설치 작업을 미리 해놨거든요. 예, 이 과정을 통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앱스 화면의 맨 뒤쪽에 보시는 것처럼 쿠브라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앱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테니까 홈 화면에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쿠브라는 앱을 터치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언어를 선택해 주고요. 한국어. 다음으로 국가를 선택해 주고요. 대한민국. 그리고 다음 과정들을 그대로 다음을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역시 쿠브라는 앱에서 카메라와 앨범에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해서 허용을 할지 말지를 선택해주는 접근 권한을 허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개인정보의 동의가 필요해서 동의를 확인해 주시고, 이 쿠브 앱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6자리를 새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해당 앱에 비밀번호를 걸기 위해서 다른 비밀번호와 이렇게 같이 쓰이는 건 아니니까 쿠브 앱에 대한 비밀번호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건 보여도 상관없으니까 2, 3, 4, 6자리의 비밀번호를 한번 다시 확인해 주겠습니다. 자, 앱이 실행이 된 모습입니다. 역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지만 본인의 예방접종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본인 인증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항상 QR 체크인이든지 지금 쿠브 같은 개인정보들을 사용하는 앱들은 본인 명의의 기기를 꼭 사용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쿠브란 앱은 한 사람당 한 기기에서만 허용되고 기기를 바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앱은 다시 초기화되니까 알고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고 문구를 보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역시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통신사를 선택해 주시고 개인 동의, 전체 동의를 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터치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을 넣어 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주시고요.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고 스마트폰으로 온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스마트폰에서 제가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본인 인증을 완료했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네, 현재 QR 체크인 외에 예방접종 증명에 대한 내용만 증명하는 인증 여부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본인 인증만 되었고 여기 위쪽 메뉴에 보시면 발급받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왼쪽 위쪽 메뉴입니다. 발급받기 버튼을 눌러서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2차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2개의 증명서가 발급되었고요.
확인을 눌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맞았던 날짜와 맞은 백신의 이름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터치를 해보면 개인정보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요. 자, 이런 식으로 네이버나 카카오톡의 QR 체크인과는 다르게 쿠브라는 앱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만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앱입니다. 지금 QR 체크인 같은 경우에는 쿠브와 연동하여서 QR 체크인을 할 때 예방접종 증명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되니까 굳이 이 쿠브라는 앱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가끔 쿠브라는 앱을 이용해서 예방접종 증명서만 확인할 경우에는 이 쿠브라는 앱을 이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체크인과 별도로 예방접종 증명서만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QR 체크인이라든지 접종 예방 증명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 SMS,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렇게 많은 알림들을 요즘 받게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사칭 문자 사기 사건 주의 당부라고 하는 이런 홍보 자료를 배포하면서 스미싱 예방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스미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미싱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스미싱은 SMS, 스마트폰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단문 메시지 서비스와 피싱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피싱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믿을만한 기관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를 빼어나간다 라는 말인데 개인 정보를 빼내간다 라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SMS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관 같은 것을 사칭해서 개인 정보를 빼내가는 것들을 스미싱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에서는 예전에 해킹 같은 말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인데 스마트폰의 문자를 이용해서 피싱을 하는 것을 스미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적어드리면 SMS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ISHING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던 말이 있을 겁니다. 보이스 피싱 그것은 이제 소리를 이용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를 이용해 통화를 하면서 피싱을 하는 방식을 보이스 피싱이라고 부르고요. 똑같이 피싱을 하는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것들을 스미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질병관리청 그러니까 믿을만한 국가공공기관을 사칭해서 특정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문자 메시지와 함께 하이퍼링크가 섞여 있는 문자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뿌옇게 가려져 있는 부분이 HTTP 해가지고 인터넷 주소인데 이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조금 좀 어려워지긴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라고 부르는 APK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얘를 설치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물론 제 거겠지만 이런 불법적인 APK 프로그램이나 불법 프로그램들이 다운로드 되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제 통제하에 두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설치하는 특정한 어떤 나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제 휴대폰을 통제하고 제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해킹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관리청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에 하이퍼링크를 덧붙여서 보내지 않고, 이런 링크가 만약에 오더라도 절대 클릭을 하지 말고 사용을 해라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질병관리청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는 별도의 주소,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질병관리청에서는 1399라는 번호로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문자를 발송한다 라고, 지금 이 외에는 절대로 질병관리청에서 알림을 하지 않으니, 이렇게 혹시라도 사칭을 해서 오는 곳에서 발송되는 문자의 링크를 절대로 클릭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오는 이 글을 읽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뒤쪽에 걸려있는 하이퍼링크,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터치해서 클릭하지 마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 예방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백신 예약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지금 이쪽에 보시면 코로나19를 사칭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관련 문자들도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씩 들어보면,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HTTP로 시작되는 인터넷 주소를 하이퍼링크로 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 터치하셔서 이동하시면 안 될 거고요. 역학조사 후 확인을 한다라고 해서 역시 또 하이퍼링크가 뒤에 따라붙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것도 터치하시면 안 되고요. 재난지원금이 상품권으로 도착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역시 알지 못하는 하이퍼링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지원금에 관계된 내용을 신청을 하라라고 하면서 중간에 인터넷 주소를 끼워서 하이퍼링크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미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문자를 보시면 바로 삭제를 하시거나, 해당 문자를 보시더라도 하이퍼링크를 터치해서 이동하지 않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부터 이런 스미싱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택배와 관련된 스미싱들을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인 것처럼, 택배 사무실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주소지가 맞지 않아 물건을 배송할 수 없다 해서 여기를 누르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소가 불일치해서 택배 물건이 오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라라고 계속 사람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번에 보시는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도 민원을 조회할 것이면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터치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건강검진에 관계된 통지서 내용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또 하이퍼링크를 뒤에 붙이면서 사람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명절이 되면 추석에 선물을 보낸다는 등, 경품에 당첨이 되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문자 메시지가 오면서 아래쪽에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첨부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시를 해드리면, 이쪽에 보고 계신 이것들이 전부 다 보통 이게 파란색 밑줄이 그려진 형태로 오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또 없앤 상태에서 보내기도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오는 것들은 전부 인터넷 주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터치하는 순간 알지 못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불법 프로그램들이 제 스마트폰에 강제적으로 설치가 되고, 그 이후에는 제 통제를 벗어난 스마트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거의 다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터치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데 조심해야 될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단문 메시지 서비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오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또 카카오톡 메신저라든가 네이버 밴드의 메신저라든가 채팅방에서 이런 링크들을 막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는 문자들 중에 하이퍼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터치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카카오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이버 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네이버 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의 QR 체크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스미싱을 조심하자고 해서 질병관리청 접종증명서, 사칭문자 사기사건 주의당부라는 질병관리청의 홍보자료와 함께 잠깐이나마 스미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일상에서 지켜야 될 10가지 보안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홍보하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건 한 10가지로 간추려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천천히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보통은 안드로이드겠죠. 지금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덧붙여서 모바일 백신이라는 백신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고, 그 스마트폰에 설치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도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해서 쉽게 해킹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어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냐면, 먼저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최신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일단 스마트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시면 설정이라는 메뉴로 일단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화면을 밀어 올려서 설정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설정에 보시면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시면 이 부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터치를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터치하고 나오는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운영체제가 언제 설치되었고 마지막 업데이트가 언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업데이트되거나 보안 패치가 이루어질 때 자료의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주로 와이파이를 연결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와이파이로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아라 라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기능은 활성화를 시켜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업데이트가 언제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최신 버전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이쪽 부분에 표시가 되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최신 업데이트를 직접 설치하셔서 핸드폰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보통 스마트폰에는 백신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의 앱스토어 같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모바일 백신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내려가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제일 위에 있는 V3라는 모바일 백신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알약M이라는 모바일 백신이 있습니다. 국내 바이러스 백신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두 개의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또 외국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 백신이지만 사용자가 꽤 많은 위쪽에 있는 아비스터무르 백신이라는 백신이라든지 카스퍼스키에서 만든 카스퍼 모바일 안티 백신 바이러스라든지 또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AVG라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백신들 중에 본인이 취향에 맞는 바이러스 백신 하나를 선택하셔서 설치를 하고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해 주십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메뉴가 되겠습니다. 항목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그 상태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를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하기 라는 말이 있는데 보통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앱 스토어,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스토어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게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 그 다음에 통신 3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원 스토어라는 곳, 그 다음에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스토어라고 이렇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스토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어들은 공식적인 스토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증이 완료된 앱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00%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쪽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지 그렇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보고 계신 이 홍보 자료의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공식 마켓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경로도 잘 모르고 이게 인증이 된 건지도 잘 모르는 그런 앱들을 설치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게 이 두 번째 메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앱 스토어 같은 데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핸드폰에 설치했다고 해도 그 설치된 해당 앱이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그 앱을 설치하지 말고 설치를 동의를 하지 말고 그 동의 과정을 중단하고 앱을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는 게 이 세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했을 때 너무 과도한 내 정보를 요구하는 앱은 설치 과정을 중단하시거나 아니면 동의 과정을 중단하셔서 삭제를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미싱에 관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SMS, 단문 메시지 서비스나 MMS 또는 SNS의 어떤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걸로 들어오는 메시지에 포함된 URL,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걸 클릭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앱마켓에서 유통된 앱이 아닌 특정 APK 파일들이 다운로드 받아져서 핸드폰에 설치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다이렉트 메시지로 오는 메시지 안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 게 이 네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스마트폰의 보안 잠금을 설정해서 사용하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을 쓰시다 보면 내 개인 정보에 관계된 것들이 차곡차곡 스마트폰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 스마트폰을 화면 잠금 기능조차도 없이 사용하게 되면 습득한 사람이 핸드폰을 잊어버렸을 때 그걸 주운 사람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화면을 패턴으로 잠그시든 지문으로 잠그시든 아니면 4자리나 6자리의 핀번호를 넣으시든 비밀번호를 넣어놓고 잠금 상태로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게 다섯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들 이렇게 잠궈놓고 사용하시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홍보가 되겠네요. 자, 여섯 번째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걸 많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할 때 그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불분명한
공유기를 와이파이로 잡고 사용하지 말자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잠깐 스마트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스마트폰 오른쪽 위쪽 부분을 보시면 현재 제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상태 표시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이파이 환경이 바뀐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와이파이를 써야 될 경우가 있겠죠. 데이터에 한계가 있으니까 데이터에. 그래서 보통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위쪽에 있는 연결을 눌러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저는 위쪽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IT라고 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선 환경을 제가 꾸몄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용 와이파이라고 된 것들은 그나마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보안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와이파이를 잡고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100% 장담은 제가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런 와이파이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개인 와이파이가 하나 보이고 있는데 IP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와이파이가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신호가 잠겨 있지도 않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름은 그냥 공유기 이름 IP타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IP타임 그리고 잘 모르는 이름을 가진 공유기의 신호를 잡고 사용하게 되면 이 신호를 잡고 통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보들이 낚아채간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어디 거인지도 모르는, 어디 것인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제공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런 와이파이는 되도록이면 잡고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집에서 공유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사용하시는 와이파이는 잠금 상태를 유지해놓고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잠금 상태를 유지해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 자, 6번째 항목 다시 말씀드리면 제공자가 불분명한 공유기는 와이파이로 잡고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아시는 분들,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관리자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루팅이라고 많이 부르고 아이폰에서는 탈옥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스마트폰을 깨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7번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중요 정보 저장하지 않기입니다. 이 메뉴를 말씀드리자 보면 보통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요즘은 비대면 계좌 사용하실 때라든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개인정보에 아주 중요한 사진 같은 것들을 카메라로 찍어서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을 분실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경우에 앨범 권한을 이렇게 줘버리는 경우에 스마트폰 안에 있는 찍어놨던 사진들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리니까 그럴 때는 자신의 주민등록증도 도용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카메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것들은 카메라로 찍어놓지 말자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 예전 형태로 뭐라고 하죠? 인터넷뱅킹 같은 걸 하시면서 은행의 보안카드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용하고 계실 테고 이런 보안카드들을
카드로 들고 다니기가 귀찮다고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필요할 때 그 앨범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촬영을 해서 가지고 있지 말고 이걸 또 메모장에 적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렇게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홍보 자료에서 보고 계신 이 여덟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로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하더라도 보관을 해놓지 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파기할 경우,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사용되어 있던 개인정보들을 완전히 초기화를 시켜서 교체를 하거나 폐기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 게 이 아홉 번째 항목입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을 교체하실 때 기존에 사용하셨던 스마트폰이 있으실 테고요. 그 스마트폰 안에는 사용했을 동안 내 개인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간단히는 연락처, 사용되었던 메시지, 문자 메시지, 아니면 카카오톡의 채팅방, 내용, 내가 찍었던 사진들, 내가 보관했던 모든 자료들이 보관이 되어 있을 테니까 교체를 할 때는 기존에 있던 핸드폰의 정보들을 완전히 없애자라고 하고 있는 게 아홉 번째 항목인데 역시 스마트폰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에 초기화시키는 방법을 간단한 초기화 방법입니다. 공장 초기화라고 해서 완전히 최초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가장 설정에서 초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설정 메뉴로 들어가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일반이라는 메뉴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일반 메뉴를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 아래쪽 부분에 초기화라는 표시를 해드리면 이쪽에 초기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터치를 해서 들어가 보면 자, 보시면 이게 초기화 안쪽 세부 메뉴들인데 모든 설정 초기화,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 접근성 설정 초기화 이렇게 항목별로 초기화시킬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핸드폰을 완전히 초기화시킬 때는 이 세 개의 메뉴를 하나씩 눌러서 초기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터치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삭제시킬 수 있는 초기화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초기화를 한번 시키고 교체를 하든지 보관을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홍보자료의 아홉 번째 항목에 있는 아홉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고 아니면 초기화를 하고 적용을 해라. 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는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계정 로그인할 때 보통 1단계 비밀번호만 넣는 로그인 방식 말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2단계 인증 설정까지 해주고 더 심한 경우 3단계까지 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3단계 인증,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본인 인증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 줘라 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10번째 항목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들에 로그인 할 때도 로그인 과정이 단순하게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 하는 것 말고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2단계 인증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단계를 한 단계씩 더 높여서 인증 과정을 까다롭게 해줘라 라고 10번째 항목에서 보안 수칙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10개의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를 사용해 주자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나는 이걸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 뭐 은행 계좌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개인의 정보가 사용이 돼 버리니까 항상 조심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보안 수칙을 조금 지켜가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몇 가지 앱들을 설치해 봤고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네이버 앱,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에서 사용하는 QR 체크인 기능들, 그리고 쿠브라고 해서 내가 접종 증명을 전자적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등등 알아보고 스미싱을 조심하자, 스마트폰을 보안 수칙을 지켜가면서 사용하자, 이런 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